이재명 대통령의 2살 어린 아들 최진봉 아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김준영 의원님이 3살 어린 제가 3살 차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랑요. 네, 그렇게 위안이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안이 됩니다. 네. 3살 정도는 차이가 나야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대면에도 아빠 이렇게 해요?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 돼요 그게? 아버지? 이 사람 아니 그 실제로 대면하면은 호칭을 어떻게 해요? 솔직히. 지금 대통령님 이러죠. 아 만난 적 있어요? 대면한 적 있어? 아니 없어요. 아. 없어요. 그 전에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때 뭐라고 대표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지 대표님. 아 그때는 대표님이라고 당연히 그랬어요? 대표님이라고 그랬죠. 아. 그땐 민주당 대표셨으니까. 아 아빠라고 안 하고 무슨 소리야?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학자 목사이면서 또 뭐 있지? 또 뭐 있니? 응원봉의 우두머리 그리고 준비 좀 해오세요. 뭐 없어요. 아무튼 최진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게 제일 어울리는데. 네, 아무튼 최진봉. 그래, 그 제일 낫네. 제일 낫네. 아무튼 네. 최진봉. 여하튼 호냐? 최진봉. 여하튼은 이래저래 뭐야? 최진봉. 뭐 하는 짓이야? 괜찮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봉. 괜찮네. 100번 양보해도 최진봉. 좋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입니다. 이분은 네 민주당의 그 부대변인이니까요. 그렇죠. 강성필 부대변인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편숙의 매부쇼 장학생 강성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따가 저희가 뭐 잠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긴 할 겁니다. 네. 민주당 어떻게 좀 괜찮죠? 아 너무 좋죠. 너무 진짜. 좋죠. 네,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 가셔서 성과 네. 내고 계시고 당내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종편에 가서 네. 해외 순방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게 그 준비되어 있어요? 컨텐츠로? 아니 안 한다니까.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성필은 돼 있는데 방송국 안 차원에서 한다니까 그거를 잘. 근데 이제 좀 이번에 또 이 사법부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민의 응원들을 이게 거의 사면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정치 어떤 논쟁이 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소외되지만 그거 간간히 계속해서 안 물어봐도 그건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 얘기하면서도 계속 네. 굉장히 패스트트랙 하면서 이거 굉장히 빠르게 이번에 이집트로 갔죠. 네. 그런 식으로 쑥쑥 넣으란 말이야. 그냥. 알았지? 제가 늘 매부쇼에서 쑥쑥 하는 넣어. 거죠. 매부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해 연관 안 돼도 그냥 쓱 얘기해 쑥 버리는 넣어버려. 거. 넣어버립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총리 대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한마디 발언 때문에 지금 일본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박살 나고 있습니다. 진짜 한심한 짓입니다. 네. 일단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관련 발언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だけれどもそれがやはり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지금 일본이 손해를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혹시 정리 가능합니까? 정리를 불가능하죠? 얘기 안 예. 했잖아요. 갑자기 왜 그래? 일단은 그 중국이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완전히 금지시켰다가 네. 최근에 재개했거든요. 근데 2주 만에 다시 금지. 다시 요 한마디 때문에 2주 만에 다시 금지시켜 버렸어. 예. 그리고 일본 여행 그리고 일본 유학 자제 권고 때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일본행 항공권 최소 50만 취소. 근데 심지어 그것도 취소하면은 위약금 우리가 내줄게 하지 않았어요? 맞아. 중국에서?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 영화 중국에서 개봉 취소. 일본 보이그룹 중국에서의 팬미팅 취소. 취소. 그리고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연례 문화장관회의 회의도 취소. 중국을 출발해서 일본 오키나와 도착을 했어. 크루즈 선이 돌아왔어. 도착하고 다시 그냥 야 백! 안 내리고! 그냥 백! 빠꾸.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 피해는 일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보도 하나 보기로는 이 여행 취소만 해도 일본이 한 20조 정도 손해 본다 그러던데. 와.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 아베가 아니라 일본의 윤석열이에요. 최악 아니야 최악.
아니 왜냐하면 UAE 비교되잖아요. UAE 가가지고 네. 이란은 적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그 우리 UAE하고 갖고 있는 일종의 준 군사 동맹을 또 까발리고 네. 그거와 비교해 보면 완전히 그렇죠. 아 여자 윤석열 덕에 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를 또 너무 그렇죠. 네. 좋아해요. 우리 편 되어달라고. 만들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주한 중국 대사, 주한 일본 대사가 우리를 엄청나게 구애를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외교가 재밌는 게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도 한국까지 다른 쪽에 속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겠죠. 중국도 일본하고 지금 대치하는데 한국이 일본 쪽으로 가느냐, 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냐 해서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한국을 좋아할 결심이 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카이치 그걸 조금 짚고 가야 되는데 아, 그냥 네. 이게 정확한 발언이 뭐냐면 역대 이런 말 한 적이 없고요. 가장 대만에 대한 수위가 높은 가장 발언이에요. 높습니다.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이게 제일 밑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중국도 그것도 중국은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만에 들어가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 싫은 말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아, 그거는 우리도 지금 쓰고 있어서 네. 실제로 에이펙에서 그 말이 나와가지고 중국이 약간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말은 대만의 운명이 일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만이 무력에 하면 그게 그 위기가 우리의 존재론적 위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대부분 물으면 아무리 아베고 이래도 뭐냐면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대답 못할 때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다르다. 이 질문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이거는 계산된 발언입니다. 중의원에서 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30명 정도 일본의 민주당 의원들이 만났는데 한마디로 미친 소리를 했다. 그 반응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요. 이거는 완전히 미친 소리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대만에 문제가 생길 때 군대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공격하면 네. 그 자체가 우리 일본의 존재론적 위기니까 네. 이때는 우리 자위대 우리가 이제 위기니까 지켜야 되니까. 자위대 출동.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으로 봐서는 내정 간섭뿐만 아니라 중국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그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중국 정부가 아예 그냥 나서가지고 반발을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독도 문제를 갑자기 중국이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네. 원래 독도에 대해서 중국이 편을 안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일본이 껄떡거리는 떼쓰는 거잖아요. 거죠. 떼쓰는 네. 거잖아요. 생각고 반대입니다.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중국이 요구한단 떼쓰는 말이에요. 거고. 그래서 독도 편을 못 들어요. 독도 편 들면 자기 논리가 얘기가 불리한- 깨지니까. 근데 그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독도는 한국 거라고. 한국 거라고. 야. 중국 한국으로 관광객 보내. 아니 그러니까 언론 보면 이 여자 윤석열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일본 가지 마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고 한국 와야지. 또 일본 관광객도 야 중국 안 가.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도 일본도 한국 와야지. 와야지. 박수 칠 일입니다. 요거 근데 잘 유지해야지. 네. 그렇지. 이거를 왔을 때. 근데 또 우리가 장기간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북아에서 불안정해지고 오늘 또 미국 국무부에서 또 누구 표를 들었겠어요. 일본 편을 그렇겠죠. 들고 한미일 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슬쩍은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건 좋지 않은데 오래 가는 거 그래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한테 반사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기 좀 아주 절묘하게 잘 균형. 선택이 하면 되죠. 그렇죠. 균형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맞아야 돼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거라고. 예. 아니 그 실제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일본 만날 때는 제 마음은 일본이죠. 중국 만날 때 중국 아시아에서 왜 그래? 아시면서 왜 그래? 진짜 그게 외교예요. 요 외교 아닙니까? 그 실용 외교이죠. 네. 이게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말 한마디와 이런 외교 진짜 그렇습니다. 예민하고 실리 중요하고. 외교로 가요. 실리 네. 외교. 특히 우리 한국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지 않는 결의안을 제가 내놨거든요. 네. 아이 결의안 하지 마요. 그냥 모른 왜요? 척해 그냥. 하지 말. 그냥 모른 척해요. 지금 일본한테도 하라고 그랬는데 아이 그냥 같이 하면 마. 좋잖아요. 그냥 모른 척해. 중국이 대만에 무력 침공하면 우리 한국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결의안을 선을 그거는 결의하는 법적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자는 건데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때마다 저희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인 이렇게 가는 거야. 정치적 많이 들어본 내용 같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발언이야. 정치인 줄 알았네. 가정을 전제로 한 네,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채팅에도 그냥 깜빡했다고 해라. 여기에 대한 정답이 있거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답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 있어. 이걸로 가시죠, 의원님. 좀 그냥 실리 외교로 가요. 미국이 자꾸 끌어넣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때는 그때 얘기하라고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습니다. 치트키가 있으니까. 본전도 못 찾았네. 고맙습니다. 네. 이진관 판사가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 내렸어. 거기까지는 아주 시원하고 네. 좋았습니다. 네. 조금 사실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봐도 기분이 안 풀렸어요. 그렇지. 왜 안 그러냐? 풀리지. 집행장을 작성한 게 있거든요. 예,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왜냐면 생년월일 물어봐도 얘네들이 답을 안 하니까 요렇게 이제 기재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이 문제가 없어. 형사소송법 75조 2항. 자, 형사소송법 75조 2항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법에 이렇게 그러네. 나와 있잖아. 법대로 그러니까. 했잖아. 그러네. 이중간 판사가 법대로 했잖아. 감치 안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길이길이 날뛰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또 조롱하고 권위를 다 박살을 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본인들은 살아남았잖아. 네. 그러니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그냥 똥칠을 합니다. 우선은 저 집행장에 나와 있는 내용, 저게 사진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특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인적사항이 불명하다, 특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서울구치소에서 그 보안 요구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집행장 작성할 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다 말해요 스스로. 네. 말을 하니까 집행이 되는 건데 저 변호사들은 특히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본인이 거부하니까 더더욱이 법을 위반하는데 거부하니까 더더욱이 또 감치도 안 되는 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거는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 재판장을 향해서 저 모욕적인 발언들은 저것은 변호사 윤리에 명백히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변협 차원에서 징계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 부분은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없도록 전 징계해야 된다.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감치라고 하는 게 이제 법원 조직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최대 20일까지 가능한데 이제 15일을 감치를 선고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박은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정도면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소극적으로 그 집행을 절차를 좀 밟았던 것 같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수사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너무 심하게 심하지 않아요? 얘기를 해놨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그래서 심해. 뭐 단순 징계를 넘어서서 수사까지 좀 진행을 해서 권위 중요하게 생각한 대법 차원에서도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이대는 조이대는 진짜 가만히 있어. 뚜껑 열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어던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네.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야. 뭔가가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그 정광훈 쪽이랑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 그 폭도들 그 변호인단에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이 사람이. 네. 그럼 봐봐. 서부지법 폭동의 폭도들의 변호인단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번에 또 사법부를 또 모독했어. 그러면은 가중처벌, 엄중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하상이라는 자는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까지 해서 20대 대선.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변호인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특정이 안 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기고 돌아왔다 사법부와 싸워야 된다 이러니 신났지 얼마나 뭐. 이 구구들이 저걸 보면서 신나고 신났지. 이겼다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예.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건 어. 누가 사탄이야? 넌 진짜 아까 보면 사탄이 뭐 갈라서 이렇게 네, 얘기한다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누가 사탄입니까 진짜? 그 기도 좀 더 세게 좀 한번 해봐요. 아니 뭡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이름에 세게 좀 해봐. 먹칠하는 기도 거예요. 좀. 저거는 하나님을 먹칠하는 거고요. 종교인이라면 제대로 종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복신앙처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과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체포단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나 큰 해악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아무튼 이게 지금 뭐 무효화된 게 아니라 집행 정지가 된 네. 상태니까 이거 다시도 할 수 있는 거죠. 재판장이 다시 불러다 감치 재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감치 명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변호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런 식의 법정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저거는 정말 이용호 의원님 말씀대로 수사할 사안이고 네. 중대할 경우엔 구속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사법부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네.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했어요. 법안을 신청조차 못하게 물리력으로 이게 막은 거야.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팩스로 이제 접수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또 이은재 의원이 와갖고 그걸 또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최입의 의원은 표결하러 가려고 하는데 감금시켜버리고. 이거는 진짜 내용만 보면 거의 내란이야. 이거는 진짜. 그런 거죠. 국회를 이렇게 유린하고 의원님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예, 가장 핵심 기능이 입법이잖아요. 그렇죠. 입법을 못하게 막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신이 야 이건 안 된다 해서 국민의힘 전신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야. 거기서 걔네들이 만- 주도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만든 거야. 이런 짓 하는 애들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사법부는 이런 짓 해도 국회의원은 할 수 있지라고 판단한 거야. 어찌됐든 간에 그 의원직 다 유지했거든요. 네. 모두가 다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의 이유로 제시한 게 있는데 네.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니 판사가 이런 식으로 양형을 결정하나 싶어요. 약간 시사평론가 같아. 판사가.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과 이 사건 개선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재반 사정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와, 그러니까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뭐 여러 선거를 통해서 평가도 더 받지 않았느냐. 국민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좀 더 하게 해라.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그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그렇죠. 사당이 너무 급하게 맞아요. 처리한 거 아니냐라고 화살을 거기다 돌리니까 맞아요. 이 판결 선고나고 나서 나경원이나 국민의힘에서 신났잖아요. 니네들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야 법원이. 네. 이렇게 지금 쌍수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와, 이게 이후 정치적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뒤집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된 재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선거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계속 해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의 정치적 평가를 받았으니까 긍정적인 양형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금 요소로 예, 기재를 해놨다는 것은 맞아요. 정반대해야 되는데 예. 정말 황당한. 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판결의 양형과 판시 내용이 작정하고 그냥 하나의 답정너식으로 정치적으로 방향을 하는 것 정해놓고 같네. 예. 특히 뭐냐면요 특수가 들어간 그 범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특수가 들어가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조직폭력 같은 네. 특수가 들어간 사건에서 벌금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500만 원 미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이에요 애초에. 근데 지금 보면 그 국회법 위반 그 이렇게 집단적으로 폭력 행사해가지고 의정활동 방해한 부분 네. 다 500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피선거권 박탈 안 하고 네. 하는 결론에 맞춘 네. 논리전개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반드시 항소 가가지고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이 사건이 윤석열 총장 시절에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2020년 1월 20일 정도예요. 이때 윤석열이 그 한창 정치적으로 막 조국 전 장관 막 수사하고 직후예요. 그때 이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 오시기 직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한창 그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뭘 좀 해볼까 뭐 이런 때예요. 그래서 이걸 쌍방으로 기소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당 행위입니다. 저는 이게 나경원 의원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양형을 정했다고 생각해요. 법원장의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장의 사모님을 어떻게든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양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법원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주동자를 벌금을 해버리니까 그 밑에가 전부 다 벌금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지금 사법개혁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사법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나경원 등 국민의힘 지켜야 돼. 국민의힘 지킴이로 법원이 전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싸워줘. 당신들이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저는 그런 의미의 판결이고 이런 봐주기 판결. 특히나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그 국회법 위반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형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자꾸 호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대법 확정까지 12년 남았나요? 26년이면? 요거 만약에 이제 항소하면은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 3년? 공수처가 지기현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저 해당 업소 주인을 네.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 네. 이 사람이 그전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 했어. 해당 업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었다. 100만 원 넘었네. 100만 원 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기현에 대한 이 접대 의혹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직무유기했다. 똑바로 안 했다. 저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그동안 뭐 똑바로 안 하네, 너무 뭐 부실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네. 이 사건을 저렇게 압수할 수 있는 거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이거든요. 네. 100만 원 이상이면.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사들의 그 죄명은.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좁혀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네. 개정하는 안이 지금 법사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네. 공수처에서 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뇌물만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의 그 수사 범위를 엄청 좁혀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들은 어쨌든 공수처가 제대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사장들의 집단 행동 저것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검사들의 그 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또 안 돼, 대상이 아닌 그것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된다. 요건 아무튼 그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줬네요. 300 넘었다. 300 넘었다. 근데 지기현 재판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룸사롱 갔다고 판사를 뭐 언론 보도 났을 때 설마 했는데 그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갔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네. 지기현이 재판하는 모습 오랜만에 그러면 함께 예능 또 진행하는 것 같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윤석열,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은요, 확실히 상대가 강하게 나오잖아. 네. 꼼짝 못합니다. 그래요? 진짜 꼼짝을 못해요. 어제 윤석열의 재판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왔는데 윤석열이 그 말도 안 되는 막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홍장원 차장이 팩트로 그냥 박살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여기까지 하자. 다 그런 식이야. 지금부터 뭘 다 그런
그런 식인데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장면은요. 잠깐 일단 설명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진짜 나쁜 놈인 게 12월 3일 계엄의 밤에 홍장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따가 여인형한테 체포 명단 받아가지고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그 동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왔냐면 당시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간 줄 알아가지고 이제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이 없으니까 그 동안에 열심히 하라고 격려 전화를 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9시 그날 12월 3일 9시에 조태용이를 만났잖아. 윤석열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헌재에서 들통났거든요. 이거를 또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이 요거 박살 냅니다. 국정원장이 지난주에 저 미국 간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일 잘 마치고 오세요 하고 전화를 이제 끊고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1차장한테 했는데 계엄 관련 임무 지시라고 한다면은 원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세요. 9시에 만났거든. 조태용이를 호출해갖고 만났단 말이야. 그때 얘기했냐 이거지. 그때 얘기했겠네. 그러니까 질문하시죠 다른 분들. 나는 잠깐 누워 있겠습니다. 잠깐 피곤하네. 저 친구 예리하네. 그래 이번 판은 내가 졌다. 진짜 윤석열이 이거 어쩜 이래요. 원래 윤석열 캐릭터가 굉장히 비굴한 캐릭터예요. 그래 근데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저 장면을 똑같이 봤잖아요. 봤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저 부분을 얘기하는 걸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은 홍장원 차장한테는 못 이기겠다. 네. 두 사람의 포스가 달라요. 포스 네. 자체가.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이 홍장원 차장에 전화해서 여인형 체포 명단 싹 따봐줘 뭐 했잖아. 네. 진짜 윤석열은 이게 사실이면 이건 뭐 그냥 최소 무기징역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그동안에 항상 윤석이 해왔던 방식이 있죠. 그래 여인형한테 떠넘기자. 여인형한테 떠넘깁니다. 네가 가라. 그런데 그마저도 홍장원은 용서치 않습니다. 요거 통쾌하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의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의 피고인.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세요. 이번 판도 졌다. 저거를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홍장원 증인 있어. 대단하네요. 진짜 멋있네. 지기현은 그냥 뭐 배고프세요? 뭐 좀 쉬었다 하지 밥 먹고 하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촌철살인 같아. 근데 너무 쓰레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윤석열. 너무 명백한 거짓말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 책임 전가. 야 정말. 근데 통쾌하긴 하네요 진짜. 통쾌합니다. 촌철살인.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 난 그게 좋았어요. 네. 피고인. 네. 누구한테 법정 떠넘기나요? 안에서는 공식 명칭 피고인이에요. 네. 그 본인이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요지입니다. 그게 요지는 맞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고분고분해. 상대가 세면 고분고분합니다. 예. 윤석열이 요렇게 달아줘야 돼. 맞아요. 세게 달아야 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 명단에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역시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애매하거든. 윤석열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되거든. 누구한테 넘길 수가 있지? 간첩한테 떠넘겨.
에이 모르겠다. 간첩한테 털어주자. 함께 보시죠.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 아니 나는 누굴 저는 잡아들이라고 하신 겁니까?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우원식,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맞지? 야, 씨, 안 도와주냐? 야, 씨, 보고만 있냐? 야, 보고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게 싹 다 잡아들여는 했다는 거야. 야, 이건 인정했네.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기현이 못 적어줬어. 아니 이건 저쪽 변호사들이 세게 할까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완전 역전됐어.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아 좋아요. 지금 우리 최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 말은 했다라는 거야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기현은 이걸 못 알아듣고 있을까봐 혹시나 했다는 거네 이런 게 아니라 저 점심시간 몇 시간 뭐 이러고 있을까봐 혹여나. 아 그럴까? 재판장이 이걸 알아먹어야. 아니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이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냥 안 들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걱정되는 거야. 아 요거는 나는 거의 이제 자백으로 봤거든요. 자백이지 요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싹 다 잡아들이라는 했는데 그 대상이 본인이 이제 간첩이다 간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실제로 메모가 이게 홍장원 차장한테만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경찰청장한테도 갔고 다른 그렇습니다. 사람한테도 갔고 세 다 명한테 갔어요. 갔어요. 네. 그 여인형 그 핸드폰에도 나와 네, 있고. 복수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증인신문 내용 바탕으로 특검에서 지금 최욱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짚어가지고 위헌서 담을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뭐라고 하건 이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이 되는 맞습니다. 사안이어서 네. 그 문제는 없죠. 네. 자 그리고 인성 쓰레기 윤석열 모습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여기 마지막 장면이죠. 아, 그래요? 예, 윤석열 대 홍장원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워낙 당한 게 많잖아. 지금. 계속 당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회심의 카드 딱 꺼냅니다. 근데 그 카드가 진짜 졸렬해. 너가 지금 이렇게 폭로하는 거 내가 너 잘라서 그런 거지? 너 안 잘렸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 나도 섭섭해서 이러는 거야? 마지막 카드로 딱 꺼냅니다. 어쨌든 6일부터 이제 뭐 국회 가서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만나고 뭐 휴대폰도 찍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네.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네.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까? 그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럼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겨야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 국정원 저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는?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할까봐 마음 변할까봐 이상입니다. 이상되니까 정리해. 핵식도 변심할까봐. 저 하고 싶은 얘기 했었어요. 했어야 돼. 해야 돼. 정말 해야 돼. 궁금하네요. 조금만 더 긁었으면 그러니까.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나왔을 것 같은데. 조태용 국정원장의 범죄 사실에 이 부분 빠졌거든요. 홍장원에 대한 사직 강요. 저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이 빠졌고 사실은 윤석열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홍장원을 저렇게 해임시킨 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저 부분이 전 추가 기소돼야 된다. 홍장원 1차장이 법리 그 원칙에 따라서 일을 했는데 그 사직을 시킨 거잖아요. 저 부분 문제가 됩니다. 법리적으로. 네. 자 지금까지는 뭐 같이 웃고 떠드는 것 같은데요.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님 요 얘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 대행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했죠.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지들끼리 뭐 시끄럽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아,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그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 협의를 좀 해야 됐다.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신났어. 이것만 다뤄 지금. 아무것도 안 다뤄. 이것만 다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김용민 의원은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나눈 것을 좀 가볍게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언론이 이것만 다룬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자 일단 제가 미리 질문하기 전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주장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 다 일리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양쪽 다 가능한 주장인데 이런 것들을 좀 물밑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조율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옛날부터 맨날 이 얘기하잖아 내가.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지도부는 지도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고 법사위원들은 또 법사위원들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 사실 검사장들 징계해야 된다. 또 뭐 고발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는 다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원들로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각자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언론에서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다루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바보 같냐는 거예요, 저는. 최고 원께서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사실은 내용을 다 발언을 다 들여다 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딱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쌈 붙이듯이 카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헤드라인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문제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건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소화하자는 거지. 아시잖아. 에이그 의원님도 건덕지도 없이. 의원님도 참 그래.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예를 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는 화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사위원들 아니 왜 그렇게 했어? 아 우리는 조율해야지. 참 답답하네.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러네요. 근데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3자적인 그 시각에서 법사위 계속 그 진행하는 와중에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법사위 차원에서는 고발 얘기를 했었고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그리고 정성호 장관님이 이제 법사위 회의 잠깐 오셨을 때 저희들 모였을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장관님 계신 자리에서도 이것은 고발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건이 있고 그럼 국수본에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는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장관님 계신 자리에서도 했고 네. 법사위에서도 계속 했었습니다. 네. 제가 원내 부대표로 딱 이것만 말씀드리면 네. 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또는 고발할 대상이 안 된다라거나 또는 책임 추궁 이제 조금 소강 상태니까 일단은 좀 상황을 보자라거나 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네. 대통령 순방 기간에 네. 자꾸 다른 이슈로 맞아요. 네. 이러면 그 성과들이 좀 묻히는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왔으니까 네, 맞아요. 타이밍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점을 그 언급했던 거고 네. 그 지점과 관련해서 또 김용민 간사 등 포함해서는 네. 기존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시기까지 상이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의견을 좀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문제될 거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야. 근데 이제 우리 당원하고 지지자들은 사실 검사장들이 잘못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또
또 계속 준동한다. 또 준동하고 네. 반발하고 맞죠.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국민이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또 떨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또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을 또 해줘야 된다는 네.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까 반드시 할 거예요. 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바꿨으면 좋겠어요. 검사장 나부랭이들을 고발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언론에서 나도 그렇게 참 다룰 일부러 일인지도 그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법을 위반하면 누구든 그러니까.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 그 그냥 그 수사 받으면 되잖아요. 본인들 수사 잘한다니까 나가서 네. 핸드폰도 압수 당하고 네. 가서 조사 받고 네. 기소 당해가지고 재판 잘 받고 네. 그러면 되지 뭐 검사장 고발했다고 해서 그게 네.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해수부 국장 어떻게 고발했다고 난리 난 적이 있냐고. 없어. 없잖아. 없어. 근데 심지어 이런 건을 수사했던 애들이 검사야. 그러면은 더 별일 아닌 거지 이거는. 그렇지. 맞아.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대답은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공감. 아니 왜 이해해줘야 돼?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아니 그리고 왜 지가 나서가지고 정치권들도 이해해야 된다고 왜 본인이 캠페인을 해? 아니 내가 지금 이런 말하면 나는 욕 먹겠지. 이분 좋아하더라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나는 근데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검장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원론적인 답변하시고 이제 뭐 대변인 통해 가지고 또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조금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친절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친절하면은 그냥 아웃백에서 일해. 어서 오세요. 사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박철우 30기 그 검사이고 박철우 스타일이에요 저게. 그리고 항소폭이 지금 본인이 당사자인 것, 그러니까 언론에서 당사자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전혀 네. 아니고 제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검 반부패 부장은 총장의 참모, 그러니까 대검 차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본인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항소 포기는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 둘이서 결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철우 뭐 지금 검사장이 이 사건에 뭐 자기가 막 네. 나서가지고 항소 포기를 사실과 주도했다고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박철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조직이 좀 약간 혼란스럽고 하니까 저 정도 수준에서 아, 그래요?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 박철우 검사가 막 그렇게 반윤으로 선명하게 무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개혁적인 검사로 보기도 어렵고 네.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검사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친윤은 아닌 것이 다행이다. 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봐 다 나 욕하거든. 왜 박철우를 까냐고. 아니 왜 박철우를 왜 이렇게 또 좋아해?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세상에 집단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검찰만 이해를 해줘야 돼? 매번 검찰이 뭔데? 그러네. 근데 나를 욕하잖아. 다. 이 재밌다니까 이런 거 보면.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